네, 반갑습니다. 5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 일찍 종목 진단 올려드립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게 종목 진단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 대명에너지, 후성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지로는 맥스트와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카카오와 두산에너빌리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궁금했었던 종목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군들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대명에너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상한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대명에너지가 왜 올라가는 것인가? 일단 신규 상장하고 나서 물량 터지면 보통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맞아요. 파시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상한가가 나왔어. 왜 그랬을까? 유럽 지역에, 유럽연합의 EU 쪽에 신재생 에너지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서 쭉 치고 나가는 거죠. 자,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연료 사용 효율 개선,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녹색 경제로의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45%로 끌어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자, 지금 이 기업이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고, 또 설계, 조달, 시공, 운영 관리까지 지금 전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만 그러느냐? 네. 이것만 신재생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신재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신재생과 같은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그다지 대단한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이거하고 S에너지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했었던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런 정도인데, 일단 이 이후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대명 에너지에게만 쏟아질 것이냐?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신다라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서 주가를 띄어 올리기 위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물량이 터졌다 싶을 때 매도를 치면 거의 대부분 정확한데, 지금 현재 시점은 조금 더 해먹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시점, 물론 이제 상한가 이후에 물량이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만약에 월요일날 음봉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미련을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올라간다. 신재생 에너지로 테마가 엄청나게 형성됐었던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도 신재생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대박을 그렇게 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자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럽에서 지금 그런 정책이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 이 기업에까지 뭔가 수혜가 될 것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인데, 글쎄요 시다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원전 같은 경우라면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대명 에너지로 연결되는 이 부분, 태양광 풍력, 글쎄, 라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집중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추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 터지면 매도한다는 것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날 팔아먹으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팔아먹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특별한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까지 들고 있다라면 여기서 물량 또 터지면 그냥 파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은 항상 물량이 터질 때 파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냥 놔두고요. 물량이 터지면 판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패턴으로만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길게 가져가야지라는 부분들은 글쎄 바이오 같은 경우들은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계속 강하게 올라갔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한참 들끓었었던 5G 같은 경우 오이솔루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도 초반에는 다 약세로 한 몇 년간 한 1, 2년 정도 다 죽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량 터지면 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물량 터지면 판다. 그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후성 한번 볼게요. 후성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지금 반등을 세게 쳐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2차전지 관련해서 후성, 그 다음에 천보, 동아기업, 이런 기업들이 2차전지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후성이 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후성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5,000원.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많이 올랐다 볼 수는 없겠죠.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면은 거의 뭐 20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래도 8,000원, 7, 8,000원대에서 24,000원이니까 38에 24, 한 300%밖에 안 올랐잖아요. 네. 저 밑에서 샀으면은 뭐 한 500%까지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300%밖에 안 된단 말이지. 30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네. 아직은 좀 덜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받아들이기에 이 후성에 대한 내용이 과연 그것이 맞겠는가? 뭐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이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저평가가 맞겠는가? 근데 퍼는 왜 106배냐 이거지. 실적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퍼 106배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주가가 실적 증가분보다도 더 많이 뛰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첨보도 지금 뭐 가장 뭐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것도 뭐 지금 보면은 한 4만원대부터 28만원이니까 36만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뭐 한 9배 정도 올랐다는 거죠. 가장 저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아기업은 뭘까요? 동아기업도 지금 뭐 저평가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만원대 초중반에서 지금 얼마까지 간 거예요? 뭐 8만원, 이제 10만원대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것도 거의 한 7, 8배, 9배 정도 간 거죠. 그 실적이 여기서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저평가될 수가 없어. 근데 왜 첨보, 후성, 동아기업을 저평가 기업으로 꼽았을까? 정말로 의문이죠. 네. 왜 그럴까요? 위에서 팔아먹기 위한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돼요. 지금 첨보나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지만 후성 같은 경우는 또 단기적으로 급등도 했어서 급등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 뭔가 팔아먹기 위한 꼼수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첨보나 동아기업보다는 후성이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그나마 올라갈 만한 확률이라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신고가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상황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당장 팔아먹는 것보다는 지금 급등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일선이 치고 올라가면 한 25,000원대 정도에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지선 2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종가 기준으로 보든 아니면 장중에 뭐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을 보든 이런 5일선이 이탈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을 때 매도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기업이 그 정도까지의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보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혹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럴 때 많이들 물리기 때문에 조심들 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지선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겠다, 차익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저평가되었다라는 이 세 기업들이요. 첨보, 후성, 동아기업. 네,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봐요. 왜 가장 저평가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저평가는 될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맥스트로 넘어갈게요. 맥스트가 상한가입니다. 그냥 막 상장 이후에 그냥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상장 이후에는 이렇게 물량 터지면서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근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갑자기 상한가가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 애플,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차세대 주력 제품군 AR 기기 부상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애플이 네, AR, VR, 이 헤드셋 시연에 지난주에 이사회에서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뭐 삼성도 이런 쪽에서 관심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맥스트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AR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근데 어쩌라고 해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그다지 막 그냥 막 뭐 이슈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고 국내에서 AR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다. 근데 이거가 지금 애플이 이제 이 헤드셋 제품을 오늘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또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개발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라고 해서 이 기업하고 연결고리가 있겠는가? 뭐 애플이나 삼성하고 뭐 연결고리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뜬금없는 상한가예요. 지금 뜬금없는 상한가고 이런 상한가 상황이라면은 조금 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잔량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겠는데 위쪽에 저항대 지금 추세로 본다라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흐른다고 봤을 때 지금 작년 11월부터 흐른다고 봤을 때 2만원대 초반이 저항대인데 딱 61센터하고 만나죠. 그러면은 저항 라인대가 21,000원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죠 내일이죠. 내일 뭐 갭상승을 해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21,000원대 22,000원대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뭐 갭상승 점상한가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냥 치고 뭐 갭으로 조금 한 10몇 프로 정도 올라가서 치고 저항대에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막 치고 넘어가는 그런 패턴도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이유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AR, VR,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테마의 주도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으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22,000원, 네, 21,000원, 22,000원 요 라인 때 저항 때 일단 생각하시면서 저 위에 느낌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팔아먹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들어가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융 지주 볼게요. 최근에 그지 같은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서 뭐 이거 악재가 굉장히 많았죠. 뭐 횡령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MSCI에서 비중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철회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블록딜도 있었죠. 블록딜 같은 경우도 뭐 보유지분 전부를 매각하지 않고 조금 남겼어. 그래서 나중에 또 블록딜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상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뭐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 금융지주가 어떤 기업이에요? 네, 일단은 네, 국내 4대 은행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자, 이번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1.75%까지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는 일단 은행이 받아먹는 거고요. 은행이 받아먹는 이유는 예대 마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이 받아먹을 텐데 이제 이렇게 등치가 큰 은행들은 당연히 깔려있는 그런 수신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횡령 같은 경우도 뭐 당장 충격은 있을 수 있고 신뢰도의 저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뭐 잘 마무리 좀 됐죠. 그리고 MSCI에서 비중 확대를 뭐 이제 철회했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그 뭐 확대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게 뭐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니겠죠. 네, 그런 얘기들 해서 이 블록딜에 대한 이슈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지난번에 블록딜 때문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다 한 번에 안 털어먹고 또 남겨놨다는 것이 또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고요. 일단 추세는 좋습니다.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굳이 뭐 저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이거 계속 들고 가면서 현재 수익률도 좀 높은 편이고 배당도 잘 주잖아요.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이 됐을 때 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의 어떤 그 투자 그 배당금에 대한 그 성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퍼가 주가가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4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게 돼요. 근데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무조건 저평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는 뭐 지금 당장 뭐 굳이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가지고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추세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단계예요. 왜냐면 추세 하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부터 본다면 반등이 나갈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악재가 많은 상태이라서 뭐 매수를 한꺼번에 좀 들어가긴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없는 분들은 뭐 은행주들 아무거나 사셔도 되니까 뭐 하나금융을 사든 신한지주를 사든 KB금융을 사든 우리금융지주를 사든 뭐 일단 은행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나 추세 하단에서 사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들어가셔도 별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아요. 뭐 악재들이 많았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망한다거나 뭐 은행이 뭐 이상해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리 인상기에서는 은행주들은 일단은 거의 무소불위거든요. 그냥 막 네 수익이 막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고요. 저도 매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좀 떨떠름한 구간이라서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언젠가 좋은 타이밍 오면 또 추가 매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그냥 홀딩만 유지할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반등을 조금 해줬네요. 근데, 이거는 뭐 주가가 당분간 더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속적으로 좀 더 빠진다 보셔야 되겠고요. 15만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5만원까지 올라면, 네, 지금 대표이사 임기 끝날 수도 있다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점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 좋은 얘기가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따지고 보니까 이만큼이나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증권사와 뉴스들이 우리를 속여먹었는지, 개미들에게 돈을 그렇게 뺏어먹는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항상 상투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고점에 있는 것들 많이 올랐다 싶었을 때 흥분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일단 일시적인 지지라인대로 보시면 가장 매물이 많은 공간이 71,000원대입니다. 71,000원대에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은 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71,000원까지 여유가 조금 있죠. 하지만 지지선과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매도하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반등이 나가든 아니면 그 위에서 반등이 나가든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또 반등 나가줄 수 있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더 떨어지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반등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홀딩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다만 비중을 확대하거나 뭐 추가 매수한다거나 지금 뭐 반등 나갈 수도 있잖아 더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역배열 계속 진행되잖아요. 최소한 이거 작은 것들 이것들만이라도 돌리는 모습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돌린다고 해가지고 장기 이평선이 같이 돌아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쭉 계속 진행됐어서 상승 추세를 이제 완전히 끝내가지고 역배열 전환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추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흐를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그것도 꼭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엿보다가 좋은 시점에서 매도를 좀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신규 접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뭐 단기적으로 나는 대응할란다, 뭐 한 10몇 프로 먹을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단기가 또 장기가 되고 또 물려서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까지 하게 되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아직 카카오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대응 전략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즘에 바빠요. 바쁜 종목이고 뭐 건축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얘는 이제 근데 워낙에 많은 테마를 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 테마 저 테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탄소 관련한 테마도 들어가 있죠. 원전도 들어가 있죠. 뭐 건축도 들어가 있지. 뭐 별의별 거 다 들어가 있죠. 토목도 들어가 있죠. 뭐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주택 분양에 대한 부분 정책적인 이슈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전 정책적인 이슈, 뭐 친환경, 탄소 중립 뭐 이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주가가 왜 이럴까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냥 뭐 해수 담수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딱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멋있게 바꿔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촌스러운 이름이 없어져서 이제 뭔가 좀 정겨운 감은 좀 없어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두산 이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좀 이제 상승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겠죠. 지금 10배 올랐습니다. 2,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0배 올랐어요. 3,000원부터 시작해도 10배 올랐거든요. 10배가 올랐다라는 것은 이거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주식인데 이게 10배가 올랐어. 야, 이거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만큼 올라간 것에 대해서 자, 이 종목이 언제부터 자, 1년 만에 지금 10배가 올랐어? 어이씨 이거 뭐야?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판단이 들어요?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가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나 이 정도 종목 맞단 말이야. 2만원짜리, 25,000원짜리 맞단 말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죠. 누구에게? 투자자들에게. 아, 얘는 나는 원래 2만원대야. 나는 원래 25,000원짜리였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단순간에 되겠냐 이거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횡보를 통한 가격 인정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 이게 바로 기간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뭐 테마가 많고 재료가 많고 뭐 앞으로 뭐 성장성도 있고 뭐 다 좋다. 다 좋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흠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격이 비싸면 못 사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가격이 막 뭐 20억 50억 해 막 그럼 뭐 살 수가 있나. 근데 이거 먹으면은 한 10년 더 산대.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뭐 일반 사람들이 뭐 10억 20억 되는 걸 주고서 10년 더 사겠다고 그걸 먹을 수 있나. 그거 10년 더 산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이 가격을 시장이 인정해주는 그 구간까지는 횡보가 진행될 것 같다 보시면 되겠죠.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유지하시면 되겠죠. 시간만 조금 투자하시면 되니까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횡보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들어가서 답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는 구간이 25,000원쯤 될 것 같네요. 이 구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관심을 가져보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냥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네요. 대명에너지, 후성, 맥스트, 우리금융지주, 카카오,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일찍 끝내드렸으니까 네,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아침 무료 방송, 그 다음에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세요. 잘 쉬어야지 또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푹 쉬시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